안녕하세요, 마르킴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표현을 드릴까 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런 표현이 과연 있을까요? 굉장히 닮아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표현 들어가기 전에 go green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green이라는 색깔은 초록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라는 개념에서 이 green이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go green 하게 되면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 go라는 동사는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뭐 하게 되다를 의미하는 이 형식 동사입니다. 마치 become처럼 예를 들어서 go bad가 되면은 나쁘게 되다가 되면서 상하다 썩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미쳐버릴 정도로 화가 나다 그렇게 되다가 된다면은 go mad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go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go green이 되면 초록색이 되다라는 것이 직역이 되면서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문 하나를 본다면은 we can go green. 우리는 green으로 될 수가 있다.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어요. 뭐 함으로써죠? By recycling and using public transportation. recycling하고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we can go green. 우리는 green이 될 수 있다.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go green 뒤에 with envy가 붙어버리면 with envy는 부러움, 시기심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with envy가 붙어버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때 go green은 진짜 초록색으로 싹 변하는 겁니다. 뭔가 부러운 대상을 보고 나면 시기와 질투심에 몸부림치면서 얼굴에 낯빛이 바뀐다 그러죠. 그 낯빛이 바뀌는 거를 영어에서는 초록색으로 싹 바뀌면 이제 시기와 질투에 몸부림치는 색깔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질투에 사로잡히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go green with envy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고 똑같은 의미가 돼요. go green with envy. 예를 들어서 문장 하나를 드리면은 When I saw my friend's new car, 내가 나의 친구의 새로운 차를 보았을 때 I went green with envy가 되겠죠. 나는 얼굴색이 초록빛으로 싹 바뀌었어. 즉 완전히 배가 아파서 미칠 지경이었어. 부러워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Go green with envy는 그렇게 시기하다, 질투하다가 되면서 be envious나 be jealous로 바꿔 쓸 수도 있겠지만은 be envious나 be jealous가 주는 말 말고요. Go green with envy가 주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 의미에 아주 적절할 수 있는 표현이 go green with envy가 되겠습니다. You gotta do your job. 너는 너의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On your own. On your own 하게 되면은 혼자서라는 의미도 있기는 있어요. alone의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보다는 좀 더 다른 어감이 숨어 있는데요.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on your own이 되겠죠. So you gotta do your job on your own. 너 스스로 남이 시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일을 좀 해라. You gotta do your job on your own. 그 뒤에 툭 붙이는 표현도 매력적입니다. I'm so sick and tired. sick도 지겨운, tired도 진절머리 나는 두 개의 반복이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I'm so sick and tired of cleaning up your messes가 됐는데요. mess 하게 되면 헝클어진 상태를 mess라 그러죠. all messy 하게 되면 온통 막 어지럽혀져 있는 그 상태를 all messy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clean up one's messes가 되면은 한국말에 뒤치다꺼리 하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영어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I'm so sick and tired of cleaning up your messes. 뒤치다꺼리 하는 게 이제는 진절머리 난다. You gotta do your job on your own. I'm so sick and tired of cleaning up your messes. 안녕하세요, 마르킴입니다. The bus was packed like a can of sardines. 버스가 붐비다, 빡빡했다, 붐비다 하면은 the bus was crowded. 이 표현을 원래 기본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crowded, 즉 붐볐다라고 하는 was crowded보다 더 강조를 할 때 쓰는 표현이 packed입니다. 빽빽하게 들어찼다는 것이에요. 즉 그것이 packed가 돼야 되겠죠. So the bus was packed like a can of sardines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콩나무 시루에 비유를 합니다. 자, 영어에서는 비유를 a can of sardines. sardine이라 그러면은 정어리죠. 정어리 통조림입니다. 정어리 통조림 안에 정어리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말로 버스는 콩나무 시루처럼 빽빽하게 붐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바로 이 표현 이건 정해져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bus was packed like a can of sardines. The bus was packed like a can of sardines. The bus was packed like a can of sardines. I have a mind of my own when it comes to fashion, but my sister is very wishy-washy. 되었죠? I have a mind of my own. 주관이 뚜렷하다 할 때 have a mind of one's own 되었습니다. I have a mind of my own. 나 자신의 마인드를 나는 가지고 있어요. 주관이 있다. I have a mind of my own. 한 단어 맞죠? When it comes to fashion. 뭐뭐에 관해서라면 할 때 when it comes to 저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when it comes to me. Okay?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when it comes to history. 그러니까 이때 when it comes to는 as for 하고 똑같아요. 패션에 관해서라면 저는 저 자신의 주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입어야 될지. I have a mind of my own when it comes to fashion. I have a mind of my own when it comes to fashion. 하지만 but my sister is very wishy-washy. wishy-washy. 우유부단한. wish 해도 되고 wash 해도 되고 wish도 되고 wash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wishy-washy 되었습니다. So, but my sister is very wishy-washy.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I have a mind of my own when it comes to fashion. But my sister is very wishy-washy.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ave a good day, have a good one.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너도 마찬가지야, 당신도 역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그럴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the same to you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것을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상당히 세련됐으면서도 형식을 좀 갖춘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likewise라는 표현이에요. 약간 현학적 냄새가 좀 나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Have a good one이라고 하니까 likewise.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like는 뭐뭐와 같은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wise는 지혜로운의 뜻도 있지만은 이게 전미사로 사용되면은 양태를 나타내거나 양태하면은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 상황. 그래서 양태를 나타내거나 혹은 방법을 나타내거나 혹은 아니면은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like가 뭐뭐와 같으니까 그런 같은 방식으로가 되면서 마찬가지야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거죠. likewise.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면 clockwise라는 표현이 있어요. clockwise,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이때도 clockwise를 쓰고요. 반시계 방향은 앞에 counter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습니다. counterclockwise가 되겠고요. fanwise라는 것도 있어요. fan 하면 부채잖아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인 할 때 이 fanwise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likewise라는 표현도 상당히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말을 똑같이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은데 그럴 때 the same to you만 쓰지 마시고 likewise도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You're so beautiful, you're so awesome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말이 너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반사죠. 완전히 반사. 그랬을 때 쓰시는 표현 likewise. Thank you so much. Likewise. 나도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Get me wrong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행동을 잘못 오해하다. 그래서 주로는 please don't get me wrong 이 형태로 많이 사용하죠. 내가 하는 말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형태를 조금 바꾸어서 you got me wrong. 너 사람 잘못 봤어. 저 혹은 나를 띄엄띄엄 봤어. 이런 어감에 굉장히 가까운 표현이 you got me wrong이 됩니다. 그래서 situation에 맞게 표현들을 좀 구성해 봤는데요. How can you bulldoze me into buying such a crap으로 시작했습니다. How can you bulldoze me into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How can you? 네가 도대체 어떻게 bulldoze me 나로 하여금 into buying such a crap 저런 쓰레기 같은 물건을 사도록 강민할 수가 있니?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냐?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강압적으로 뭘 하도록 만들다 bulldoze me into. 자, 그러면서 뒤에 to 붙였죠. I wasn't born yesterday. 내가 어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나도 이 세상 물정을 다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반응이 oh please don't get me wrong.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I just wanted to ask you.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I just wanted to ask you. I just wanted to ask you. 자, 무한리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무한리필, 계속해서 채워주는 거죠. 자,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만약에 머릿속에 unlimited 떠올랐다면은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unlimited를 넣어서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영어 원어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세련된 표현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자, 어떤 단어를 쓸까요? bottomless라는 표현이 있어요. bottomless. bottom 하게 되면은 밑바닥을 의미하죠. 바닥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less 해서 less 없는이라는 의미의 less라는 전미사를 붙이게 되면은 bottomless가 되면서 그래서 밑바닥이 없는 즉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제한 제공하는 이런 의미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입니다. 앞에 주어로서 음식을 받고 그것이 is 혹은 are bottomless 이 형태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French fries are bottomless. French fries는 bottomless입니다. 무제한이에요. 계속 줍니다. 밑 빠지는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어감하고도 좀 많이 좀 닮아 있죠. bottom이 없다는 겁니다. French fries are bottomless. Drinks are bottomless. ramen noodles are bottomless. 이런 형태로 많이 쓸 수 있고요. 꼭 음식에만 쓰는 거는 아니에요. The possibilities are bottomless.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래서 열려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unlimited refill이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쓸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unlimited refill 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기는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refill이라는 명사를 쓸 것 같으면은 unlimited보다는 free라고 하는 공짜를 의미하는 free라는 단어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free refills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free refill만 알게 되면은 또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free refills 뒤에 on fries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They give, 그들은 주죠. Free refills on fries. fries에 있어서라는 어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영어 원어민들은. 그래서 fries에 있어서는 free refills, 공짜 refill을 they give, 그들은 줍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영어가 된다는 점. 자, 그래서 fries are bottomless 하고 they give free refills on fries 하고 이 두 문장을 외워놓으시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야구와 관련된 영어 표현인데요. swing and a mi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wing and a miss. 헛스윙을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메이저리그 방송 보시다 보면은 헛스윙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표현일 겁니다. swing and a miss. Swing and a miss. Down goes Julian. Swing and a miss. A late swing. Swing and a miss. Strikeout number 10. Swing and a miss by Rollins. 자, 그런데 이 swing and miss라는 이 표현은 야구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런 생활에도 은유되어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헛발질이 되었을 때 그대로 swing and miss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주로 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농담이에요. 농담을 내가 딱 던졌는데 그게 농담으로 먹혀들지 않은 거죠.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아주 적절한 표현이 it was a swing and a miss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 did it go down well 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가치 있는 표현이죠. 그게 먹혀들었니? 라고 하는 표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Nope, it was a swing and a miss. 아니에요.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냥 망했어요.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서 어떤 물건, 특정한 물건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이렇게 어떤 물건이 있냐라고 물을 때가 있지만은 좀 더 전문적인 표현을 쓰고자 할 때 어떤 물건을 취급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서 do you have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고 have you got something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취급합니까? 라는 그 어감의 아주 적절한 영어의 동사의 선택은 carry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뭘 운반하다, 실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두 가지 의미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carry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물건을 취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do you carry라는 표현, grocery든 아니면 슈퍼마켓이든 어디든 가서 어떤 물건 취급합니까? 여기에 있나요? 라고 할 때 꼭 한번 써보기를 바랍니다. Do you carry redoxon이라는 예문을 제가 처리했는데요. redoxon은 발포성 비타민 C입니다. redoxon이죠. Do you carry redoxon? redoxon 이 집에 있나요? 이 가게에 있습니까? 하니까 sorry, we don't carry that item. 항목, 품목의 적절한 영어의 단어는 item 되겠죠. We don't carry that item in the store. 이 가게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두 문장 외워놓으시면 질문과 대답 다 cover up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다라고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meet이라는 동사를 떠올리죠. 만나다, meet. 만나서 인사하는 것까지도 mee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d like you to meet my father. 나는 당신의 나의 아버지와 만나서 인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meet up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영어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meet과 meet up의 차이. meet 뒤에 up이라고 하는 부사가 붙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사가 앞에 나오는 동사를 꾸밀 때는 목적이 있죠. 의미를 변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동사의 뜻으로만은 내가 원하는 의미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부사를 넣어서 꾸며주어서 의미를 보강하거나 변형하거나 이걸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meet up이 되었을 때 up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정된 만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planned 되었거나 arranged 되었던 그런 만남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만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meet up이라고 사용하지 meet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장터가 있죠.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쓰던 물건을 팔게 되었어요. 그러면 누군가하고 거래를 진행을 합니다. 드디어 마음이 맞았어요. 그렇다면 서로가 만나야 되겠죠. 이런 만남은 서로가 planned 되었고 arranged 되었던 만남이기 때문에 그때는 shall we meet up을 사용하지 절대 shall we meet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Shall we meet up? 우리가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나죠? 중간쯤에서 만나면 좋잖아요. 서로가 거리가 있으니까는.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뭡니까? In the midway point까지 연결하면 완벽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서 만날까요? Shall we meet up in the midway point? Shall we meet up in the midway point? Shall we meet up in the midway point? 아주 괜찮은 표현이죠.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